안녕하세요, 로버튜브. 오늘은 애석하게도 55년 전 광복절 전날 통과된 이것을 일본이 방패막으로 활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쉽고 재밌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마다 일본이 꺼내드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한일협정이죠. 일본은 한일협정을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며 분리할 때마다 이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협정을 통해 끝난 일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식의 뻔뻔한 행동이죠.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는 국경일의 광복절입니다.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죠. 하지만 찜찜하게도 한국 국회에서 한일협정 비준안이 통과된 날은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입니다. 한일협정은 1965년 6월 일본 총리관저에서 체결되었고 한국 국회에서 8월 14일 통과된 후 일본 중의원에서 11월 12일 통과되었으며 그해 12월 18일부터 발효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분리할 때마다 한일협정을 들먹이며 과거사는 이미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또다시 한일협정을 운운하며 다 끝난 일이란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한일협정의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팩트입니다. 무효와 관련된 내용은 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전부입니다. 누가 봐도 억지로 맺어진 조약들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문구인데요. 일본은 이를 두고 1910년 이후부터 1945년까지의 식민지배 자체가 무효라는 해석을 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협정이 일본에 유리한 협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앞서 언급한 기본조약 제2조를 통해 식민지 수탈을 공식 시인하지도 않고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은 채 국교를 정상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일협정을 잃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부속협정인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독도의 지위를 애매하게 만든 점도 일본이 한일협정을 꾸준히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원래 일본 어로 활동 범위에서 독도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을 때 메가더 라인이 선포되었는데요. 이 라인에 따르면 독도는 일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일본 영해 범위에 관한 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본인들의 활동 범위가 독도로부터 12마일 이외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죠. 이후 1952년 미군정 지배가 끝나며 메가더 라인은 소멸되었습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따로 인접해양 주권에 관한 선언을 해야 했고 독도를 명확하게 한국 영토에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라인은 일명 평화선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일본은 한국이 정한 평화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었고 한국이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평화선은 규범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1965년 한일협정에 포함된 부속협정으로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이 정한 평화선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업협정 제1조는 양국이 자국의 연안의 기선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 어업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설정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종전의 평화선은 독도를 명확하게 한국령에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이 어업협정으로 인해 독도가 한국 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남게 된 것이죠. 이처럼 기본조약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문제를 모호하게 처리하고 어업협정에서 독도의 지위를 애매하게 규정한 한일협정은 일본의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협정입니다. 아베 총리가 툭하면 한일협정을 거론하는 것도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역사교육에서도 한일협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교 정상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한일협정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교과서는 기본조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정이란 표현보다 조약이란 표현이 국제법적으로 더 무게감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조약이란 단어로 한일협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협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은 분리할 때마다 한일협정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이 권리 행사를 할 때마다 한일협정을 만병통치약처럼 활용하는 모습은 협정 자체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음을 증명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8월은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과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이 함께 있는 달입니다. 한일 양국에게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겠죠.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었고 가까운 나라와 교류를 하지 않았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손해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본은 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맺었던 협정을 교묘하게 앞세워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변하지 않는 이상 한일 관계는 완전히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